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내 손은 이런 모양일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손을 펼쳐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신호를 느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손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건을 쥐고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누는 그저 기능적인 도구로.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거는 첫 번째 창문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부드러운 온기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손의 모양, 길이, 균형, 그 모든 게 무언가 오래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그건 그냥 유전 이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나 티베트,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손을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닌 카르마와 기억이 새겨진 성스러운 지도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약지 길이조차 그들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혹시 당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 사람을 보면 바로 느껴지는 기운, 말없이 울컥하는 순간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쩌면 당신의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일까가 아니라 당신이 왜 이끌리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입니다. 이유 없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기억의 실마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당신의 약지는 더 길게 자랐는지, 왜 평범한 듯하지만 자꾸만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혼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길고도 조용한 손가락, 바로 영혼의 안테나라 불리는 약지에 담긴 의미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방금 전 우리는 당신의 손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의미를 간직해온 손가락 하나에 집중하려 합니다. 바로 약지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만 알고 있던 그 약지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영혼의 안테나로 불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인도 전통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단순히 뼈와 근육의 결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은 곧 기억이고 에너지이고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특정한 상징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약지는 특별했죠. 이 손가락은 단순히 사랑의 약속을 끼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통로, 전생의 흔적을 감지하는 센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약지가 검지보다 길게 자란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 특이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적 의미를 간직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처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존재라고 말이죠. 이런 믿음은 단순한 전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원 안에서 명상하던 승려들, 사람의 손을 읽던 힐러들, 오랜 시간 제자들의 몸을 관찰했던 스승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기억한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며 영혼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진실을 지니고 있다. 만약 당신의 약지가 눈에 띄게 길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신호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유난히 복잡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때로는 이유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순간은 단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흐름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약지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기억하라. 너는 이 삶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그 속삭임은 소리 없는 울림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퍼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울림을 직감이라 부르고 운명이라 느끼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손가락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길다는 물리적 특징을 넘어서서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질문이 됩니다. 당신은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끝내기 위해 이 생에 돌아왔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멈춰서서 그 감각에 귀 기울이죠. 그들은 언제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 오래된 상징을 과학의 언어로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신체의 구조 속에 숨겨진 진실을 현대 생물학과 심리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전통의 신화를 넘어 과학과 상징이 만나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 우리는 전통 속에서 약지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손가락을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감성과 직관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숫자와 데이터로 확인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사실, 과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 차이를 2D, 4D 비율이라 부릅니다. 2D는 검지, 4D는 약지를 뜻하는 말로 두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한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숫자는 단지 손의 모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 시절 자궁 안에서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지가 더 긴 사람들은 태아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대담함, 집중력, 공간 지각력, 경쟁심과 같은 특징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약지가 긴 사람들은 종종 리더십, 모험심, 창의성 등에서 뛰어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우리는 단지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졌을까? 왜 그들은 유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을까? 과학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수치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렇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혹시 호르몬이 아니라 영혼이 준비한 설계도는 아니었을까? 전생의 기억이 이 생의 신체로 표현된 건 아닐까? 카르마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육체의 틀 속에 미리 표시를 해둔 건 아닐까? 누군가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에 전율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항상 느껴왔던 어떤 무게가 드디어 설명되는 것처럼요. 그 무게는 책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삶이지만 내면은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는 듯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손가락의 진짜 신호입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건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 속에 숨겨진 의미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내야 하는지, 왜 그토록 깊이 느끼는지를. 다음 장에서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보이지 않는 계약을 안고 왔는지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남들은 모르는 무게가 내 어깨 위에만 얹혀 있는 것 같은 순간,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늘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오래 상처받고 더 조용히 버티게 될까? 혹시 그런 감정을 반복해서 느껴왔다면 당신은 단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품고 돌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특출난 외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죠. 그건 강함이라기보다
깊이에서 오는 묵직함입니다. 이들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다릅니다.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을 예리하게 읽어냅니다. 감정에 무감각해지기보단 오히려 모든 것을 흡수하듯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을 선택하고 감사를 바라지 않고도 기꺼이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은 그저 착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약지가 긴 사람은 이전 생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온 존재입니다. 그 일이 사랑이었든 희생이었든 용서였든 그 영혼은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남들보다 더 깊이 연결되고 더 자주 다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보호자들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유 없이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어떤 순간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길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이 심어둔 씨앗이 지금 열매로 돌아오는 것일지도요. 이들의 삶은 크고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 속에 조용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 속의 용기, 외로움 속의 자비, 그리고 끝내는 잊혀진 약속을 지켜내려는 의지.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다가갑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의 몸,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장면도 누구와 어떤 말을 나눴는지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신경과학과 트라우마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음은 잊어도 몸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예측할 수 없는 반응, 설명되지 않는 끌림, 이 모든 것이 육체에 새겨진 오래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 움직일 때 느껴지는 감각,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직관적인 반응, 이 모든 건 당신 안의 영혼이 다시 떠올리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사람들에게 끌릴까? 왜 나는 남들이 지나치는 슬픔을 멈춰 바라보게 될까? 그 질문들 속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약지가 긴 사람은 자주 그 감각과 마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자꾸 손을 뻗게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마치 과거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이미 겪었던 것처럼 행동하곤 하죠.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영혼이 한때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은 책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이 멈추고 바라볼 때마다 울려오는 진동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들썩한 삶보다 의미 있는 고요를 선택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느리게 느끼고 가볍게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죠. 그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보다 감각을 더 신뢰하게 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연결점이 한순간에 맞물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택했구나.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 길의 의미, 왜 당신이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와야 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을 위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마무리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고통, 묵묵히 감내해온 외로움,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상실과 배신, 혹시 그것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믿고 있었나요?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내 인생에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을까? 왜 난 늘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될까? 왜 나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아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이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계약을 기억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통에서는 약지가 검지보다 길게 자란 이들은 종종 마지막 미션을 가진 영혼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빚을 갚으러 온 것도 벌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 완성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거나 조용하거나 때론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션을 수행 중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끝났다고 믿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말없이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며 그저 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건 당신의 본질이 이 생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 그래서 묻지 않아도 도왔고 이해받지 못해도 참았으며 잊힌 순간에도 진실을 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당신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생은 어떤 이들에게는 시험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복원과 완성의 여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삶은 당신에게 반복해서 선택지를 줍니다. 사랑할 것인가, 닫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분노에 머물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에 숨어 있을 것인가.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선택해 왔습니다.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당신의 영혼을 더 맑고 자유롭게 만들어 왔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왜 돌아왔는가? 내가 진짜로 끝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침묵 속, 당신의 손가락 끝, 그리고 당신이 묵묵히 살아낸 그 모든 날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의 의미를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잊고 살아갑니다. 약속도, 감정도,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것들이 조용한 순간에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을 보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실을 선택하고 싶어질 때, 그건 어쩌면 당신의 손이 기억해낸 조용한 장면들일지도 모릅니다. 손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늘 먼저 느낍니다. 눈은 세상을 관찰하지만 손은 세상을 만집니다. 그 만짐 속에는 감정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의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약지가 긴 당신, 그 손은 단지 남들보다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여기에 다시 온 이유를 당신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 삶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쓴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 당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침묵, 당신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모든 진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조용히 당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손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묵묵히 버텨낸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손이 말하고 싶었던 건 늘 하나였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 이제 그걸 잊지 마.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작은 기억, 위로 혹은 방향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이 공간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길을 조용히 그리고 용기 있게 걸어가세요.